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책은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입니다. 백남정, 한혜선, 고대민, 홍성환, 이욱희, 최미연 지음, 지식 플랫폼 출판으로 디지털 뉴딜을 준비하는 리더의 필독서, IT 전문가와 변호사가 쉽게 풀어가는 데이터 3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만든 데이터의 큰 힘과 마음도 데이터 두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공자가 만든 데이터의 큰 힘. 공자의 사상체계를 계승한 맹자는 군주론에 입각한 통치 철학의 명제를 기반으로 사상을 펼쳤다. 그 중에서 맹자의 항산 개념을 이야기해 본다. 맹자는 일반 백성들의 떳떳한 마음, 선한 행위를 하는 마음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바탕이 갖추어진 후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맹자는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과 함께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돌보며 풍년에는 1년 내내 풍요롭고 흉년에는 죽음에서 면하게 하니 그런 뒤 백성들이 선에 이른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나 사람 사이의 예의와 신뢰도 죽음과 같은 극한의 빈곤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맹자의 사상은 양명학을 거쳐서 동양의 제왕 통치 철학의 기반이 되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 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춘추 전국시대의 관중이다. 우리는 그를 관포지교의 고사로 알고 있다. 관중과 포수가의 참된 우정을 말해주는 이야기인데 그 관중이 바로 지금의 산둥반도에 위치한 소국이었던 제나라를 춘추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관자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 사상과 통치 규범, 경제 시스템과 신분 질서, 행정 체제와 군사 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화 질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만큼 큰 업적과 영향을 끼쳤다. 그는 실용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백성의 삶과 관련된 경제를 중시했다. 또한 중국 철학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음향 오행 사상이 최초로 관자에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롭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목민이 관자의 첫 번째 편명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맹자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양주이다. 양주의 사상은 상호 간의 불간섭주의와 개개인의 생명의 존엄과 온전함을 추구한 경물 중생에 있다. 스스로 개척하는 삶 자체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맹자는 양주를 위아, 즉 철저한 이기주의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성에 따름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양주의 사상은 삶 자체의 충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와 연결된다. 옛날 그와 같은 발상을 하고 생각의 저변을 넓혔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이와 같이 공자에서 기원한 생각의 갈무리는 가까운 미래의 프라이빗 가치의 보편화에 연결된다. 기술 혁신과 바이러스의 출현은 프라이빗을 가속화한다. 이는 맹자가 주창하는 군주 통치 철학으로서 공자 사상과 전혀 상반된다. 맹자가 집단의 평균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도덕을 이야기했다면 양주와 묵자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다. 양주의 비견되는 또 한 사람인 묵자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겸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맹자는 유독 양주와 묵자에 대해 비판적이다. 맹자는 양주는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으면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해도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는 제왕적 국가 시스템의 기본 텍스트가 된 맹자의 생각이다. 기술 혁신은 사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 이에 우리 시대의 양주와 묵자의 생각에 주목해보게 된다. 양주는 우리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절대적 목적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맞춰 인간의 도덕적 허무함과 부귀의 무용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행복이 단순한 감각, 먹고 마시는 등의 신체적인 향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적당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기술 기반의 프라이빗 사회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획일화된 집단 내에서 평균적 인간의 삶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지구촌 패러다임의 변화는 온전히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AI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사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맹자의 시대에서 양주와 묵자의 시대의 가치로 소환하고 있다. 하늘이 인간을 만들어내니 탐욕이 있고 욕구가 있게 되었다. 욕구에는 진정이 있다. 진정에는 절도가 있다. 성인은 절도를 닦아서 욕구를 억제하여 진정만을 나타낸다. 진실로 귀가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욕구하고, 눈이 모든 아름다움을 욕구하고, 입이 모든 좋은 맛을 욕구하는 것은 진정이다. 이 세 가지는 귀인, 천인, 우민, 지식인, 현인, 전응인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욕구하는 것이다. 성인이 다른 까닭은 그가 진정을 얻은 점에 있다. 생명을 귀하게 보고서 행동하면 진정을 얻게 되고,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행동하면 진정을 잃게 된다. 이 두 사실이 사느냐 죽느냐, 있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근본이 된다. 인문 고전의 철학이 데이터를 통해 되새김되는 시대, 이 모든 동양 철학의 근본에는 여전히 공자가 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자유로움에 수학을 붙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는 사제 관계였다. 플라톤 나이 20살부터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까지 8년 정도로 사제 관계는 짧았다. 소크라테스가 어이없는 이유로 배심원들 투표에 의해 사형당하자 플라톤은 민주정의 환멸을 느꼈다. 이에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탄생한다. 플라톤은 그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아카데미아를 세웠다. 아카데미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529년에 폐쇄될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 라고 쓰여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아끼는 제자였고 그 역시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서양의 철학적 개념이 연결되는 선형이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사상적 기반을 다진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수리적 데이터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서양 철학 및 과학의 사상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플라톤의 대표적 저서들은 대부분이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형식의 문집이었다.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다시금 재편집해 책으로 정리하였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정형 데이터, 소크라테스의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한 서양사 최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 그리고 이를 물려받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은 서양 문화의 대부분에 의해 공유되었다. 그에 의하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지구는 태양 같은 어떤 다른 물체도 선회하지 않고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지도 않는다 등 비롯한 스스로의 믿음 체계를 구축하고 자신만의 데이터적 특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 정치학, 생물학, 심리학, 과학적 탐구 수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견해들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양은 기원전 300년에서 1600년대까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의 사고방식을 공유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과 달 아래의 영역들은 불완전한 곳이고 달 위의 영역들은 완전한 곳이라는 믿음 등이다. 뉴턴의 등장은 이러한 사고에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1600년대 초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망원경이 새로 발명되면서 생긴 일이다. 뉴턴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극적인 변화였고 이 전환은 대부분 1660년대 초에 이루어진 새로운 발견에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생각을 통해 문명의 진화와 인류의 각성으로 이어졌다. 데이터에 관한 인사이트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은 분명 우리를 한 단계 진화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다. 데이터가 만들어낸 양자 철학의 시대. 인간이 추상적인 신에서 구체적인 인간으로의 생각이 변화한 것은 서양의 경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롯한다. 이전까지 신으로부터 모든 생각의 시작점을 찾았다면 칸트에 의해 우리는 어떤 사물의 인식을 그때그때마다 감각기관에 의해 즉시 영향을 받으므로 오로지 이성만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물질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도 물질 자체의 원리와 비밀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탄생시켰다. 양자역학은 퀀텀급 스마트폰의 출현을 이끌고 있고 초미세 단위의 양자 구조까지 밝혀내면서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질적 수단으로서 양자역학에 필요한 것이 철학적 사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철학의 시대가 필요함을 표현한다. 눈부신 기술적 발전과 비교되는 초개인화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언어가 양자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 구조와 방향은 보통 키워드로 표현한다. 야후,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 업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키워드였다. 그러나 이제 그 키워드도 포화 상태에 있다. 이제 거시적인 것을 넘어선 미시적인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인간을 온전히 한 우주로 생각하고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문제 등 인간이 지닌 아주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다. 하지만 심오한 진리의 반대말은 또 다른 심오한 진리일지도 모른다. 양자 물리학의 태도인 닐스 보어가 한 말이다. 보어는 원자 안에서 전자가 핵을 축으로 안정적으로 공전하지만 다른 에너지 수준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보어 모델을 제시했고 원자 현상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현상을 상보성의 원리로 정리해서 양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말은 현상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원자 세계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성립한다. 이러한 닐스 보어의 생각은 당연히 철학적 사유와 일치한다. 특히 중국, 인도 철학과 현대 과학의 접점에서 생각이 하나로 이해된다. 보어 역시 자신의 이론이 동양 철학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룬다고 봤다. 이는 공자의 육아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자는 가상의식을 통한 관계, 맹자는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자기 결정, 노자는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의 영향력, 장자는 변화하는 세상의 즉흥성, 순자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인간성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묵자, 양주, 관자 등의 무수히 많은 분산화된 생각이 미시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양자 철학을 품는 데이터가 서양의 자본주의를 아우르는 동양적 커뮤니티로 새롭게 나오는 때가 무르익고 있다. 마음도 데이터. 인간은 철저하게 시각적 동물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 많은 것을 판단해버린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작용도 함께 일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의미와 해석을 기다리는 정신적 세계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응고된 물리적 사건이지만 마음이 담긴 사건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다.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와 의미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있는 방대한 양의 UCC 데이터는 감성 분석이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각종 블로그나 게시판, 제품 평가란 등 공개적인 데이터 소스뿐만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 감성 분석 기술을 적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통 검색 엔진을 활용한다. 감성 분석 기술은 컴퓨터에게 인간의 언어 자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므로 단순한 지식의 축적과는 거리가 있다. 사람들의 말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성 분석은 육하 원칙 중에서 외에 대한 고찰이 증대되어야 한다. 데이터로부터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얻는 것의 핵심은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읽어내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신 혼자의 스케일 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각자가 컴팩트 라이프로 나아가면서 변함없이 지구의 생명체를 리딩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한 스케일의 감각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의 밸런스를 보는 것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미있다를 아는 것은 센스의 문제라기보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심플하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